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오늘부터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인데 당장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느라 일부 농어촌 보건소가 문을 닫으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한편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대화 마지노선이 오늘로 만료된 가운데 강원대를 비롯한 19개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조직,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할 경우 의료 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텐데요.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일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해 농격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우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총선 최종 대진표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강원 총선 대진표 완성, 관전 포인트와 전망이란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모두 생활에 성공을 했어요. 막판까지 경선 열기가 뜨거웠던 강원 정치 1번지 춘천 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현역인 노영호 국회의원과 김혜란 변호사가 경선을 벌인 끝에 김 변호사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의외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영호 현 의원이 춘천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면 그 지역의 당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평소에 잘 해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아마 신인이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의 우세가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춘천도 역시 현역 의원의 우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솔직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란 변호사가 후보자가 노영호 의원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노영호 의원이 연고 출생지가 춘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당원들과 주민들한테 보낼 때 춘천 사람 김혜란 이렇게 해서 보내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인 그 연고성을 파고들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김혜란 후보자가 여성하고 또 정치 신인의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 제가 뒤로 확인해 본 바로는 이 가산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예상을 좀 넘어서는 그런 어떤 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인물이 그래도 후보자가 됐으니까 춘천에 새바람을 좀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가져봅니다. 기존의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 계속 승리를 해오다가 21대 총선에서 갑과 을로 나뉜 다음에 민주당 허영 의원이 진보 진영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이 됐었죠. 재선을 노리는 현역 허영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이자 여성 후보 김혜란 변호사의 맞대결 춘천 갑선거구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강원도 8개 선거구에서
현역 의원들이 모두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받은 적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몇 개씩은 몇 분씩 이렇게 바뀐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8개 지역구에 현역이 8명이 모두가 다 공천을 받은 예는 없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특별히 그렇게 이분이 낙선돼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역 의원인 허영 의원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아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허영 의원보다는 이제 지명도가 아직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의 여론적으로 좀 그렇게 뭐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유리하겠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공약을 가지고 서로 이제 뭐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상당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름 알리기, 소위 말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경선에서 승리한 김혜란 후보자의 인지도랄까, 또 주목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춘천 지역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해서 또 국회의원을 또 해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보수세가 결집했을 경우에 그래도 현역 의원인 허영 의원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치 신인이고 여성인 김혜란 전 판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춘천에서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리고 나름대로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서부터 이러한 경선 승리의 시너지를 발판으로 해서 본선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도 해볼 네.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아직 여성 국회의원이 있었나요? 지역구에서 없었죠. 없었다는 것만으로 네, 안 될 거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저는 그걸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성 의원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이제 공감하고요. 예. 또 그렇지만 또 이게 우리가 정치적 지형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뭐 춘천 같은 경우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표심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보수 성향이 강하던 춘천에서 허영 의원이 그나마 당선되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춘천 천안하천 양구 을 선거고 여야 모두 경선 치렀는데 국민의힘은 경선에 이어서 다시 한번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현역인 한기호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고요. 민주당은 전성 변호사가 이제 본선의 티켓을 따냈습니다. 황 전 의원님, 춘천 을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어쨌든 뭐 한기호 현 의원하고 또 허인구 전 지원 사장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결선 경선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춘천 또 을 지역과 철원하천 양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인지도를 정치 신인이 인지도를 넓혀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인구 전 사장님의 이런 인지도를 넓혀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기에 한기호 의원이 3선을 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 여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4선 국회의원이면 훨씬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예.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보다는 그래도 중진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선출되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뭐 어쨌든 새로운 정치 신인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 또 당원들은 중량감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수님?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정배 전 이제 석탄공사 사장 그리고 전성 변호사 간의 이제 2인 경선을 실시했는데 어젯밤 늦게 결과가 전성 변호사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잖아요. 예. 춘천 인구가 훨씬 많은데 이 결과들에 대해서 이게 좀 뭐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그 얘기는 전성 변호사가 나름 그래도 뭐 화천이나 철원 이런 지역들에서 열심히 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 그때 초기에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전체 한 7명 정도 나왔을 때 지지율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자릿수였거든요. 예. 뭐 3%, 5% 뭐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양당 대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1대1 대결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상대 후보가 더군다나 한기호 현 의원, 4선에 도전하는 의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그리고 이 지역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 어쨌든 뭐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예. 자, 춘천 살펴봤고 이제 원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주 역시도 정치권에서 꼽히는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죠. 그간의 원주는 진보 우세 지역으로 알려졌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을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대선 물론이고요. 보궐선거, 시장선거까지 보수 진영의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황 전 의원님, 이번 총선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원주 지역은? 어쨌든 앞서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졌다라고 네. 보여져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고 보고요. 이번 총선은 지난 지방선거와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보여져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가장 진보 진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의 당선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박정아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잘 살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한 지역은 어쨌든 저도 현역으로 있으면서 또 뭐 국민의 전 도당위원장도 맡으면서 이 선거를 지휘해봤습니다만 이 지역에 사실은 좀 중량감 있는 역량 있는 후보자를 뽑아서 출마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기재부 차관 출신이라는 그런 커리어는 사실 원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중량감 있는 커리어거든요. 예. 이 커리어를 잘 살리면은 또 이 지역도 또 해볼 만한 또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제가 어쨌든 강원도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두루두루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전보다는 좀 더 경쟁력 있는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원주 지역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진보 우세 지역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21대에도 민주당의 이제 후보가 둘 다 당선이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중간에 이제 이광재 이제 의원이 사퇴를 하고 도지사를 출마한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기껏 뽑아놨는데 뭐 2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도지사로 나가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이사와는 관계가 없었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영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수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번에 원주 지금 이제 원창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3선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3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원주가 그래도 진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 의원이 박정화 의원이긴 하지만 이번에 원창묵 전 시장이 도전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말씀드렸지만은 유일한 진보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쪽에 집중 공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주 을은 아무래도 이제 현역 의원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참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김한섭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그렇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간이 한 달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도전장을 내는 것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홍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험을 보면요. 예. 굉장히 이제 박빙의 이제 구도로 가다가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죠. 박근혜 네. 비대위원장이 지역에 와서 유세를 할 때 청중들이 아주 물밀듯이 유권자들 분들이 지역 분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선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결과로 좋은 결과들을 안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2번 원주를 다녀갔는데 그 지역 주민과 또 정치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이상이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원도 원주 지역과 춘천 지역은 아마 각별하게 경합지로 생각하고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만만치 않은 선거가 이 원주와 또 춘천 지역에서는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이제 좋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예.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제 비대위원장 때는 그땐 바람이 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강하자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예.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바람이 과연 강원도 정치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그건 한번 추후에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빅3죠. 춘천 원주 갔으니까 이제 강릉 가봅니다. 5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수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이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괄목할 만한 것이 현재까지 여야 후보를 비롯해서 무소속의 군소정당 후보까지 다자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인데 도내 8개 선거구 중에 유일하게 공천 결과에 반대해서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눈에 띄고 있고요. 반권성동 연대 구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강릉의 교수님, 변화의 새바람이 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람이 세기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동해안에 아무리 바람이 세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따라서 권성동 의원이 지금 5선에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5선 동안에 가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그나마 보수 세력도 강한데 그 지층이 많은데 이것을 바꾼다 하는 것은 일단 쉽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다자가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김중남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한 20-30% 정도 나와야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한 자리 숫자를 조금 넘어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 내외를 가지고는 그동안에 이제 지지율이 40에서 50% 되는 권성동 의원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느냐. 또 거기다가 이제 김한근 전 시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요. 김한근 시장은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시장이었잖아요. 전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은 바람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거죠.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가지고 있는 표, 그다음에 이제 김한근 시장이 보수표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김중남 후보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권성동 후보의 표가 나눠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 답은 쉽게 결정이 되는 거죠. 황 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이 강릉 지역에서 김우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있죠. 이분이 강릉 지역에서 민주당 당협 소위 말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평을로 가버려가지고요 무주공산이 돼버렸어요. 네. 민주당 야권의 무주공산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야권 조직이 굉장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서 민주당은 의미 없는 싸움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한근 시장이 과연 권성동 의원에 필적할 만한가라는 것을 좀 예측해 봤을 때 이 중앙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특정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 이상의 지지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그 후보에게 단수 공천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네. 이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불출마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단수 공천을 한 이유는 권성동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결과가 본선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 권성동 의원이 또 5선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 강릉 주민들이 이번엔 권성동 의원을 다선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서 강릉 예. 발전을 좀 더 시켜보자 예. 이런 기대감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은 또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4년 동안 16년 거의 20년을 했는데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특정 인사들만 지금 이제 뭐 시의원, 도의원을 다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기류도 분명히 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안벨트 또 다른 동해안벨트로 가보죠. 동해태백 정선 삼척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민주당 한호연 당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각각 단수 공천됐고요. 속초인제 구성 양양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역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강릉 못지않게 동태 삼정하고 속인고양 선거구도 보수색이 확실히 짙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당 실세인 현역 의원들과의 대결. 황 전 의원님, 야당 네. 후보들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담스러운 걸 넘어서서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라고 예. 보여져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은 그야말로 뭐 자타가 공인하는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양수 의원은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지금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거든요. 예.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의원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지역 역시도 현역 의원인 이철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좀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홍천행성 영월 평창 선구구는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하고 민주당 허필홍 전 홍천 군수가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은 공영 선거구로 불릴 만큼 이게 면적이 넓잖아요. 각 그렇죠. 지역마다 표심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권자가 가장 많은 홍천에서만 2번의 군의원과 2번의 군수를 지낸 허전 군수가 이 의원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인구수를 좀 따져봤습니다. 일단 예. 홍천의 인구가 6만 8천이고요. 그다음 횡성이 4만 6천, 영월군이 3만 8천. 예. 그다음에 이제 평창이 4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천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2번의 군수를 지낸 허필홍 의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득표를 하게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지역도 전반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전될 정도로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을 넘어설 정도의 지지를 얻겠는가 하는 네.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겠고요. 어쨌든 간에 과거보다는 그래도 근접해서 결정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국정 안정론하고 정권 심판론 과연 이번 총선에서 강원도는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수성에 성공할지 진보 진영이 반격에 성공할지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사안인데 여야 각각 몇 석씩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좀 어려운 전망이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 강원 총선에서 주목할 관전 포인트 최대 변수 뭐라고 꼽고 싶으신지 먼저 황 전 의원님. 굉장히 저보다- 어려운 질문 드렸어요. 저보다 다시 부채 도사가 되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몇 석이라고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동 지역과 또 군 단위 지역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시 단위인 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상당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몇 대 전망하세요? 몇인지를 말씀 안 하셨어요. 살짝 빠져나가셨는데 꼬집어 주시면은 예, MC 역할까지 가끔씩 해주셔가지고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5대 3이나 예, 6대 2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이제 원주갑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속고 인양에 지금 이제 제가 얘기를 안 드렸지만 김도균 이제 전 수방 사령관이 예. 계속해서 이제 그 확장세를 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사실 민주당에 장성 출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이 속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확장세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황 전 의원 이슈워드 오늘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저는 경적 필패라는 사자성어를 예, 골라봤는데요. 풀어주실까요? 예. 어쨌든 적을 얕보면 반드시 진다. 선거가 앞으로 다가올수록 여야를 떠나서서 또 국회의원 각 후보자들을 떠나서서 상대 후보를 얕보면 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머리 숙이고 최선을 다하는 후보만이 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교수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진인사 대천명으로 했습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그 결과를 맡겨야 한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총선 관련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황영철 전 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3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